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2년 만에 거지 차림으로 자식들을 찾아간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딸은 초라한 어머니를 보자 눈물이 터졌지만 아들은 차가운 말만 내뱉었죠. 하지만 어머니의 낡은 가방 속에는 5억 원의 통장이 숨겨져 있었고 그 뒤에는 자식들도 몰랐던 놀라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어머니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먼저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세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올해 일흔인 김정숙 할머니. 22년 전 남편을 잃고 홀연히 사라졌던 어머니예요. 두 번째는 35살 딸 혜진. 두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주부죠. 세 번째는 38살 아들 민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요즘 사업이 어려워 빚에 시달리고 있어요. 2021년 12월 첫눈이 내리던 그날 저녁, 이 세 사람의 운명이 다시 얽히게 됩니다. 오후 6시 경기도 한 작은 시골 마을의 버스 정류장. 낡은 정류장에는 형광등 하나만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추운 겨울바람이 불어와 정류장 안까지 차갑게 만들었죠. 그때 시내버스 한 대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한 할머니가 천천히 내렸어요. 70세쯤 되어 보이는 그 할머니는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저기 구멍이 난 낡은 패딩, 털이 다 빠진 모자, 밑창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손에는 너덜너덜한 보자기 하나와 찢어진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거지나 다름없는 행색이었어요. 할머니는 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차가운 바람에 몸을 떨면서도 계속 길 쪽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30분쯤 지났을 때 승용차 한 대가 정류장 앞에 멈췄어요. 차에서 여자 한 명이 내렸습니다. 30 중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주부 차림이었어요. 바로 혜진이었죠. 혜진이 정류장을 둘러보다가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돌아봤어요. 혜진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할머니도 혜진을 보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혜진아. 작은 목소리였지만 혜진에게는 천둥 같은 소리였어요. 어머니? 혜진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혜진이 달려가서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죠.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셨던 거예요? 22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혜진은 울면서 어머니를 안고 있었어요. 22년간 그리워했던 어머니였거든요. 혜진아, 많이 컸구나. 정숙 할머니도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왜 이런 모습으로? 혜진은 어머니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더욱 울었어요. 그때 또 다른 차 한 대가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검은색 SUV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민수였어요. 민수는 혜진이 전화로 어머니가 돌아오셨어라고 했을 때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직접 확인하려고 온 거였죠. 민수가 정류장으로 걸어오면서 어머니를 봤어요. 하지만 혜진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팔짱을 끼고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거든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어요. 민수야. 정숙 할머니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22년 만에 이런 모습으로 오시다니. 민수의 말에는 냉기가 섞여 있었어요. 오빠, 뭔 소리야?
혜진이 놀라며 민수를 바라봤어요. 뭐가 뭔 소리야? 22년 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이제 와서 이런 꼴로 나타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야. 민수는 어머니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민수야, 그런 말 하지 마. 정숙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 말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엄마, 22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계셨어요? 왜 이제 와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오빠, 그만해. 혜진이 민수를 막으려 했어요. 야, 혜진아. 넌 아직도 모르겠어? 엄마가 왜 이 시간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한테 나타났는지. 무슨 말이야? 돈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와서 우리한테 기댈 생각으로 온 거지. 민수의 말에 혜진은 충격받았어요. 오빠, 어떻게 그런 말을. 사실이잖아. 22년 동안 잘 살다가 이제 늙어서 갈 곳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온 거 아니야? 정숙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두 자식을 바라보고 있었죠. 주변에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시골 마을이라 금방 소문이 퍼졌거든요. 저 할머니가 누구야? 민수네 엄마래. 20년 넘게 연락이 없었다던데. 어머, 저런 꼴로 나타나다니.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민수는 더욱 불편해했어요. 엄마, 일단 여기서는 안 되겠어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럼 어떡하라고? 혜진이 따져 물었어요. 모텔이라도 잡아드려야지. 이 꼴로 우리 집에는. 오빠, 혜진이 소리쳤어요. 뭐야? 내가 뭘 잘못했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저 모습으로 우리 동네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민수는 자신의 체면을 더 걱정하고 있었어요. 정숙 할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네. 엄마가 그렇게 부끄러우니? 부끄럽다는 게 아니라. 아니야. 부끄러운 거 맞아. 엄마도 이해해. 정숙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갈 곳이 없어. 그럼 혜진이 집에서 하룻밤만 재워주면 안 될까? 혜진이 즉시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어머니. 우리 집에 오세요. 안 돼. 민수가 막았어요. 왜 안 돼? 어머니인데. 혜진아, 넌 애들 생각은 안 해? 할머니가 갑자기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애들이 놀랄 거 아니야. 그럼 설명해주면 되잖아. 설명이 문제가 아니라. 민수와 혜진이 언성을 높이는 사이 정숙 할머니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22년 만에 만난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예상했던 반응이기도 했어요. 역시 민수는 변하지 않았구나. 정숙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혜진이는 여전히 착하네. 정류장에는 계속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모두들 수군거리며 구경하고 있었죠. 저기 실례지만 마을 이장이 다가왔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겠는데 다른 곳으로 가시죠. 민수는 더욱 당황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오빠, 우리 집에 가자. 혜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혜진아, 어머니 괜찮아요. 우리 집에 오세요. 정숙 할머니는 혜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혜진아. 민수는 못마땅해 했지만 더 이상 반대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 일단 가자. 세 사람은 각자의 차에 타고 혜진이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정숙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2년 만에 돌아왔구나. 이제 시작이야. 할머니의 손에는 너덜너덜한 보자기가 꼭 쥐어져 있었어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열쇠였어요.
22년 만에 재회가 시작되었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혜진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죠. 혜진이 정성스럽게 가꾸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혜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엄마, 누구세요? 거실에서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나왔어요. 혜진의 첫째 아들 지훈이었죠. 지훈아, 인사드려. 할머니셔. 할머니요? 지훈이가 정숙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할머니의 초라한 모습에 조금 놀란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지훈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머, 지훈이구나. 얼마나 컸니? 정숙 할머니가 손자를 보며 반가워했어요. 지훈아, 할머니는 엄마의 엄마야. 너의 친할머니시지. 아, 네. 지훈이가 다시 인사했어요. 그때 민수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혜진아, 우선 어머니께 씻을 곳이라도 마련해 드려야겠어. 당연하지. 어머니, 목욕하고 오세요. 옷도 준비해 드릴게요. 혜진이 어머니를 욕실로 안내했어요. 민수는 거실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22년 만이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민수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어머니를 그리워한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원망도 있었거든요. 22년 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홀연히 사라졌어요. 그때 민수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혜진이는 중학교 2학년이었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어머니가 없었던 거예요. 민수는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하면서 혜진이를 키워야 했어요. 정말 힘든 시절이었죠. 그래서 민수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깊었어요. 그때 왜 우리를 버리고 갔을까? 정말 다른 남자와 도망간 건 아닐까? 한편 혜진은 부엌에서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사실 혜진도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빠와는 달리 원망보다는 그리움이 더 컸죠.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사라진 후 혜진은 늘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2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도 늘 어머니가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어요. 특히 아이를 키우면서 어머니의 도움이 절실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30분 후 정숙 할머니가 목욕을 마치고 나왔어요. 혜진이 준비해준 깨끗한 옷을 입고 나니 훨씬 나아 보였어요. 어머니, 이제 좀 나아 보이세요. 고마워, 혜진아. 배고프시죠?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안 되죠. 뭔가 드셔야 해요. 혜진이 따뜻한 죽과 반찬을 준비해 왔어요. 민수는 어머니와 단둘이 앉게 되었어요. 엄마, 응, 22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계셨어요? 정숙 할머니는 잠깐 망설였어요. 이곳저곳 떠돌며 살았지. 혼자서요? 응.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민수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말을 아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이제야 돌아오신 거예요? 너희가 보고 싶었어. 22년 동안은 안 보고 싶으셨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아니,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우리가 제일 힘들 때는 없다가 이제 와서 보고 싶었다고 하시면. 오빠. 혜진이 음식을 들고 와서 민수를 말렸어요. 뭐야?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난 사실을 묻는 거야. 사실이 뭐야?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간 거 아냐? 정숙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맞아. 엄마가 너희를 버렸어.
민수는 어머니의 솔직한 대답에 오히려 당황했어요. 그럼, 왜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무슨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숙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혜진이 끼어들었어요. 오빠, 그만해. 어머니도 사정이 있으셨을 거야. 사정? 무슨 사정이 자식을 버리는 것보다 중요해? 오빠, 혜진아, 넌 너무 착해. 엄마가 없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벌써 잊었어? 혜진도 사실 마음 한구석에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지금 돌아오셨잖아. 지금 돌아온다고 뭐가 달라져? 우리는 이미 다 컸고 각자 살고 있는데. 민수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상황이 부담스러워. 부담스럽다니? 응. 내 회사 직원들이나 거래처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사장 어머니가 거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면. 오빠, 그런 말 하지 마. 혜진이 화를 냈어요. 왜? 사실이잖아. 엄마 모습 봤지? 완전히 거지 같았어.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머니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해? 22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이제 와서 정숙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부담스럽다면 가겠다. 어머니, 혜진이 놀랐어요. 괜찮아, 혜진아. 민수 말이 맞아. 22년 동안 없던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면 부담스럽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민수 입장도 이해해. 정숙 할머니가 일어났어요. 어디 가시려고요? 혜진이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찜질방이라도 가서 자겠다. 안 돼요. 이 추운 날씨에 어떡해요. 괜찮아. 엄마는 어디서든 잘 수 있어. 민수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머니를 내보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집에 모시기도 부담스럽고, 그때 지훈이가 나타났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지훈아, 할머니,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제 방에서 같이 자요. 지훈이의 순수한 말에 어른들이 모두 조용해졌어요. 지훈아, 할머니랑 자고 싶어? 혜진이 물었어요. 네. 할머니한테 궁금한 것도 많고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정숙 할머니가 지훈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오늘 밤만 재워주면 안 될까? 정숙 할머니가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는 망설였지만 손자 앞에서 할머니를 내쫓을 수는 없었어요. 하룻밤만요. 내일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고마워, 민수야.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어요. 식사를 마친 후 혜진이 어머니를 지훈이 방으로 안내했어요. 어머니,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 혜진아. 그런데, 네, 혜진아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니? 혜진이 잠깐 망설였어요. 거짓말하면 서운한 마음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 하지만 어머니도 사정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돌아오신 게 중요하죠. 정숙 할머니가 혜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 혜진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 엄마가 너무 늦게 왔지? 아니에요. 늦지 않았어요.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 밤 정숙 할머니는 지훈이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잠들었어요. 하지만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민수는 정말 변하지 않았네. 여전히 체면만 생각하고. 하지만 혜진이는 다르구나.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정숙 할머니는 자신이 가져온 너덜너덜한 보자기를 바라봤어요.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들어 있었어요.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야. 한편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22년 만에 만난 어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죠. 그리움, 원망, 부담감, 그리고 조금의 죄책감까지. 내가 너무 차갑게 대한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22년 동안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22년의 세월이 만든 깊은 상처와 그리움이 한밤중에 더욱 또렷하게 느껴졌거든요. 과연 이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숙 할머니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다음 날 아침 혜진이 집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정숙 할머니가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혜진이 부엌으로 나왔어요. 응, 잠이 안 와서. 편하게 주무셨어요? 지훈이가 밤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힘들었어. 정숙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훈이가 할머니를 좋아하나 봐요. 나도 지훈이가 좋더라. 똑똑하고 착한 아이네. 어머니가 직접 키우신 손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쁘죠? 혜진의 말에 정숙 할머니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미안해, 혜진아. 뭐가요? 너희 어릴 때 엄마 역할을 못해서. 혜진은 어머니의 말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사실 혜진도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과거 일은 됐어요.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고마워. 너는 정말 착하구나. 그때 민수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어요. 벌써 일어나셨네요.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응,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엄마. 응? 오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어디서 지내실 건지 말이에요. 혜진이 민수를 째려봤어요. 오빠, 뭐야? 현실적인 문제잖아. 계속 여기서 지낼 수는 없어. 왜 없어? 혜진아, 내 남편은 뭐라고 해?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집에 계신다고 하면. 혜진의 남편은 출장 중이었어요. 어제는 연락하지 못했죠. 남편이야 설명하면 이해할 거야. 정말? 너 확신해? 민수의 말에 혜진도 조금 불안해졌어요. 정숙 할머니가 말했어요. 민수 말이 맞아. 엄마가 너무 부담 주는 것 같아. 어머니, 괜찮아. 엄마가 다른 곳을 알아볼게. 어디요? 고시원이나 원룸이라도 구해서 지내겠다. 돈은 있으세요? 민수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정숙 할머니는 잠깐 망설였어요. 조금 있어. 얼마나요? 민수야. 혜진이 오빠를 말렸어요. 뭐야? 현실적으로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돈 없으면 어떻게 지내실 건데? 민수는 22년 전의 기억 때문에 의심스러웠어요. 그때도 어머니는 돈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집을 나갔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 사고 보상금을 받고 재혼한 거였죠. 그때도 그러셨잖아요. 그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돈 때문에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사라지셨잖아요. 정숙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민수야, 그 얘기는. 뭐가 그 얘기는요? 사실이잖아요. 아버지 보상금 받고 다른 남자랑 재혼하신 거 우리 다 알아요. 혜진이 깜짝 놀랐어요. 뭐?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넌 몰랐구나. 엄마가 왜 사라졌는지. 민수가 혜진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교통사고 가해자 측에서 거액의 보상금을 줬어. 그때 엄마가 그 돈을 받고 다른 남자와 도망간 거야. 그럴 리가. 혜진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혜진아, 대답해 주세요.
정숙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맞아. 엄마가 보상금을 받았어.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재혼도 했어. 어머니.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봐, 내가 뭐라고 했어. 22년 동안 다른 남자와 잘 살다가 이제 와서 우리한테 나타난 거야. 그럼 그 남자는 어떻게 됐어요? 혜진이 물었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어. 정숙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온 거구나. 민수가 비웃었어요. 남자 죽으니까 갈 곳이 없어서 우리한테 온 거네. 오빠, 그런 말 하지 마. 혜진이 화를 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배신감이 들었어요. 왜? 사실이잖아. 22년 동안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우리는 신경도 안 쓰다가 이제 혼자가 되니까 생각난 거 아니야? 정숙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22년 동안 정말 한 번도 우리 생각 안 하셨어요? 그게 아니야, 혜진아. 그럼 뭐예요?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뭐가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민수가 따져 물었어요. 정숙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 우리가 더 힘들었어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고등학생인 내가 학교 그만두고 일해서 혜진이 키웠어요. 민수야. 왜요? 틀린 말했어요? 엄마는 보상금 받고 새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사셨겠지만 우리는 정말 지옥이었어요. 혜진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22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났거든요. 어머니가 사라진 후 정말 힘든 시절이었어요. 오빠 민수가 학교를 그만두고 일하면서 자신을 키워줬죠. 오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혜진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오빠는 친구들이 대학 갈 때 공장에서 일했어요. 저 때문에요. 혜진아, 그때 어머니가 계셨다면 오빠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정숙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지난 22년이 돌아와요? 민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엄마는 그 22년 동안 뭘 했어요? 새 남편과 행복하게 사셨나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우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정숙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재혼한 박 사장과의 생활이 항상 행복했던 건 아니었어요. 박 사장에게도 전처와의 자식들이 있었고 그들과의 관계는 늘 어려웠죠. 그리고 무엇보다 혜진이와 민수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런 변명을 한다고 해서 자식들이 이해해 줄까요? 어머니, 혜진이 말했어요. 정말 한 번도 우리한테 연락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요. 엄마도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그럼 왜 연락 안 하셨어요? 그럴 수 없었어. 왜요? 정숙 할머니가 머뭇거렸어요. 사실 재혼한 후에도 몇 번이나 아이들을 찾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박 사장과 그의 자식들이 반대했죠. 전처의 자식들과 연락하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며 만류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너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 시간이 문제예요? 민수가 비웃었어요. 진짜 우리가 보고 싶었다면 시간이 문제가 됐을까요? 민수야. 아니에요, 엄마. 솔직히 말씀하세요. 새 가정이 더 중요했던 거 아니에요? 정숙 할머니는 부인하고 싶었지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재혼 초기에는 정말 새로운 행복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때 지훈이가 학교에 가기 위해 나왔어요. 엄마, 나 학교 가요. 그래, 조심히 가. 지훈이가 할머니에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래, 지훈아. 공부 열심히 해. 지훈이가 나간 후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도 서운해요. 혜진아.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잖아요. 지금 돌아오신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민수가 혜진을 바라봤어요. 혜진아, 넌 너무 착해. 오빠, 엄마가 22년 동안 우리 버리고 다른 남자와 살다가 그 남자 죽으니까 이제 와서 우리 찾는 거야. 그런데도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그래도 엄마는 엄마잖아. 엄마, 22년 동안 엄마 역할 한 번 안 했는데? 민수의 말에 정숙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하지만 뭐요? 이제라도 엄마 역할 하고 싶어? 지금 와서요? 늦었지만, 그래도 엄마야. 민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엄마 역할이요? 뭘 해주실 건데요? 돈도 없으시면서. 민수야. 혜진이 오빠를 말렸어요. 뭐야? 현실이잖아.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우리한테 온 거 아니야? 정숙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정말 그렇게 보이니? 네. 그렇게 보여요. 그럼 엄마가 돈이 있다면 어떨까? 네. 민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엄마가 돈이 있다면 그래도 그렇게 생각할까? 무슨 말씀이세요? 정숙 할머니가 자신의 보자기를 바라봤어요. 이제 말해야 할 때인가?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그냥 해본 소리야. 민수는 어머니의 말이 이상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쨌든 엄마 계속 여기 계실 수는 없어요. 알아.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알아볼게. 정숙 할머니가 일어났어요. 어디 가세요? 부동산이라도 가서 원룸 알아볼게. 어머니, 혼자 가시면 안 돼요. 혜진이 걱정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혼자 할 수 있어. 그럼 제가 같이 가요. 아니야, 혜진아. 넌 지훈이 돌봐야지. 정숙 할머니가 보자기를 들고 나가려 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그 보자기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그냥 엄마 물건들. 뭔 물건인데 그렇게 소중히 들고 다니세요? 정숙 할머니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냥 중요한 것들이야. 중요한 것들? 민수가 의심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정숙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을 나갔어요. 혜진이와 민수만 남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오빠, 뭐야?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야? 심하게? 사실을 말한 건데? 그래도, 혜진아, 넌 정말 모르겠어? 엄마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 뭘 숨겨? 그 보자기 말이야.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혜진도 어머니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과연 어머니는 정말 무일푼으로 온 걸까요? 그리고 그 보자기 안에는 정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22년의 공백 속에 숨겨진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마을 부동산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원룸 하나 얻는데도 보증금이 500만 원이나 필요했거든요. 물론 돈은 있었지만 아직 그걸 꺼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벤치에 앉아 22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999년 9월 15일 남편 김동철이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그날이었어요. 대형 트럭이 신호를 위반해서 들이받은 참혹한 사고였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숨졌어요.
당시 정숙은 40대 후반, 민수는 고3, 혜진이는 중이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것도 힘들었는데 생활비 걱정까지 해야 했죠. 남편의 월급으로 겨우 살아가던 가정이었거든요. 그때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어요. 3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형사처벌은 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억 원. 당시로선 거액이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처음엔 거절했어요. 돈으로 남편의 목숨값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남편을 죽인 사람이 처벌받아야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가해자는 대기업 임원의 아들이었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온갖 법적 다툼을 벌였어요. 재판이 길어질수록 정숙의 마음은 지쳐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가 문제였죠. 엄마, 나 대학 안 가도 돼. 일할게. 민수가 말했을 때 정숙의 마음은 무너졌어요. 그때 가해자 측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5억 원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빨리 결정해 주세요. 정숙은 고민했어요. 그 돈이면 민수도 대학 보내고 혜진이도 제대로 키울 수 있었거든요. 결국 합의를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그때 정숙은 몰랐어요. 그 돈을 받는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거요. 합의금을 받은 지 한 달 후 정숙은 박인호라는 남자를 만났어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는데 정숙보다 5살 위였어요. 처음엔 단순히 사업 상담차 만난 사이였어요. 받은 돈을 어떻게 투자할지 조언을 구하려고 했거든요.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좋은 땅을 알고 있습니다. 박인호는 정중하고 신사적이었어요. 그리고 정숙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죠. 혼자 아이들 키우시기 힘드시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저도 아내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요. 박인호도 호랍이었어요. 전처와의 사이에 딸 둘이 있었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정숙은 오랜만에 의지할 사람이 생긴 것 같아서 마음이 편했어요. 정숙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박인호가 프로포즈한 건 만난 지 6개월 후였어요. 하지만 제게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도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정숙은 고민했어요. 민수와 혜진이를 생각하면 재혼이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박인호는 계속 설득했어요.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될 거예요. 아이들이 반대하면 어떡하죠?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정숙은 결국 민수와 혜진에게 재혼 얘기를 꺼냈어요. 뭐, 재혼이요? 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민수야, 엄마도 생각이 많았어. 하지만 뭐요? 너희들 앞으로 생각하면. 우리 앞으로요? 우리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혜진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저희 싫어요? 그런 게 아니야. 엄마가 너희를 더 잘 키우려고. 그 아저씨가 누구예요? 민수가 따져 물었어요. 정숙은 박인호에 대해 설명했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저희는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수야, 저는 아버지가 따로 있어요. 다른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혜진이도 오빠 편을 들었어요. 정숙은 아이들을 설득해 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박인호가 제안했어요. 아이들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끼리 먼저 결혼하고 나중에 아이들을 데려오는 게 어떨까요? 그럼 아이들은 어떡하죠? 당분간 현재 집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생활비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1-2년 후에는
분명 마음이 바뀔 거예요. 정숙은 고민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아이들에게는 1년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죠. 엄마가 아저씨와 결혼해서 안정되면 그때 다시 함께 살자. 하지만 민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는 여기서 잘 살 거니까 걱정 마세요. 2000년 3월 정숙은 박인호와 결혼했어요. 박인호는 약속대로 아이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정숙도 가끔 아이들을 보러 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박인호의 친딸들이 정숙을 못마땅해 했거든요. 아버지, 왜 전처 자식들까지 돌봐줘야 해요? 그 아이들 때문에 우리 돈이 나가잖아요. 박인호도 처음에는 정숙을 감쌌지만 점점 딸들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정숙 씨, 아이들이 이제 다 컸으니까 독립시키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민수는 아직 고등학생이고, 고등학생이면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다 그래요. 정숙은 아이들과 멀어져 갔어요. 가끔 연락해도 민수는 차갑게 대했고, 혜진이만 그나마 안부를 물어봤죠. 엄마, 언제 돌아오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 혜진아. 하지만 조금만 더는 계속 늘어졌어요. 박인호 가정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의 딸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 민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대학은 안 간다고 해요. 혜진이 키우겠다고. 정숙의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박인호는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가정에 집중합시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정숙은 점점 아이들과 멀어졌어요. 연락도 줄어들었고 만나는 일도 거의 없어졌죠. 몇 년이 지나서 혜진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숙은 참석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박인호가 말렸어요. 지금 가면 오히려 어색할 거예요. 아이들도 불편해할 거고. 하지만 딸 결혼식인데 나중에 따로 축하해 주시면 되죠. 결국 정숙은 혜진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정숙은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내 아이들을 버리고.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와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박인호와의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그의 딸들은 계속 정숙을 견제했고 박인호도 나이가 들면서 고집이 세졌어요. 정숙은 가끔 혼자 있을 때 민수와 혜진이를 그리워했어요. 아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연락할 용기는 없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작년에 박인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심근경색이었죠. 장례를 치르면서 정숙은 깨달았어요. 박인호의 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요. 이제 우리 아버지 재산 정리해야죠. 계모님도 충분히 받으셨으니까 나머지는 저희가 받는 게 맞죠? 그들은 정숙을 가족이 아닌 남의 사람으로 대했어요. 유산 상속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생겼어요. 박인호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거든요.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됐어요. 그때 정숙은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깨달았어요. 22년 전에 버린 민수와 혜진이만이 자신의 진짜 가족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던 중 건강검진에서 당뇨 합병증 진단을 받았어요.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관리 잘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정숙은 자신의 남은 시간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대로 죽으면 아이들을 다시 보지도 못하고 죽는 건가? 그때 결심했어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만나보자고. 하지만 22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숙은 계획을 세웠어요.
진짜 가난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이들의 진심을 확인해 보자고. 만약 아이들이 돈 때문에 자신을 받아들인다면 그건 진짜 가족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그리워한다면 그때 모든 걸 털어놓으려고 했어요. 박인호와의 유산 분할로 받은 5억 원을 포함해서요. 벤치에서 일어난 정숙 할머니는 보자기를 꼭 안았어요. 아이들아,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22년간의 후회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오후 3시가 넘어 있었어요. 혜진이 혼자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민수는 회사에 갔나 봤죠. 어머니, 어떻게 되셨어요? 원룸 하나 봤는데 좀 비싸더라. 얼마예요? 보증금이 500만 원이래. 혜진이 걱정스러워 했어요. 그 정도면 많이 비싸네요. 어머니 돈으로 되세요? 정숙 할머니는 잠깐 망설였어요. 조금 부족해. 사실 5억이 있었지만 아직 그걸 꺼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혜진아, 그러면 안 돼. 너도 살기 힘들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인데요. 혜진의 말에 정숙 할머니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역시 혜진이는 다르구나. 혜진아, 엄마가 미안해. 뭐가요? 22년 동안 엄마 역할 못해서. 혜진이 빨래를 내려놓고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 22년 동안 정말 한 번도 우리 생각 안 하셨어요? 정숙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 게 아니야, 혜진아. 그럼요. 매일, 매일 생각했어. 그럼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정숙 할머니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연락하려고 했어. 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려워졌어. 너무 오랫동안 연락 안 했으니까. 그래도 저희는 계속 기다렸는데 혜진의 말에 정숙 할머니의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해, 혜진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 그때 박 사장님이라는 분과 재혼하셨을 때 정말 행복하셨어요? 정숙 할머니는 잠깐 망설였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처음에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진짜 가족? 너희야. 민수와 혜진이. 너희가 엄마의 진짜 가족이야.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왜 이제야? 용기가 없었어. 너희가 엄마를 용서해 줄지. 어머니. 혜진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돌아오셨다는 게 기뻐요. 정말? 네. 오빠는 화나 계시지만 저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정숙 할머니가 혜진을 꼭 안았어요. 고마워, 혜진아. 정말 고마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거였죠. 엄마, 할머니. 지훈이가 거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지훈아, 어서 와.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할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집 구경하러 다녀왔어. 집이요? 할머니가 다른 집으로 가세요? 지훈이가 걱정스러워 했어요. 할머니가 계속 여기 계시면 불편하시니까. 저는 안 불편한데요. 할머니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지훈이의 순수한 말에 정숙 할머니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고마워, 지훈아. 할머니, 저한테 옛날 이야기 더 해주세요. 무슨 이야기? 엄마 어릴 때 이야기요. 혜진이 웃었어요. 지훈아, 할머니 피곤하시니까 나중에. 괜찮아, 혜진아. 이야기해 줄게. 정숙 할머니가 지훈이를 무릎에 앉혔어요. 엄마가 어릴 때는 정말 말썽꾸러기였어.
정말요? 응. 지금 지훈이보다 더 말썽꾸러기였어. 어떤 말썽? 하루는 개구리를 잡아서 집에 가져온 적이 있어. 그런데 그 개구리가 방에서 뛰어다니는 거야. 헉!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소리 질렀지. 그때 엄마가 얼마나 혼났는지. 혜진이 부끄러워했어요. 어머니, 그런 얘기까지 하지 마세요. 왜?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정숙 할머니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손자와 딸과 함께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하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이런 게 가족이구나. 그때 또 현관문이 열렸어요.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온 거였죠. 다들 뭐해?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아빠, 할머니가 엄마 어릴 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 민수는 별로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민수야, 회사 일은 어땠어? 정숙 할머니가 물었어요. 그냥 그래요.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민수는 여전히 어머니와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엄마, 집은 구했어요? 아직 좀 더 알아봐야겠어. 왜요? 마음에 안 들어요? 돈이 좀 부족해서. 민수가 비웃었어요. 역시 그렇군요. 무슨 말이야? 혜진이 오빠를 바라봤어요. 돈 없어서 우리한테 온 거라고. 오빠, 사실이잖아. 돈 있으면 왜 우리한테 와? 정숙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정말 그렇게 보이니? 네, 그렇게 보여요. 만약에 엄마가 돈이 있다면? 네, 민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만약에 엄마가 돈이 많이 있다면 그래도 그렇게 생각할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가정에서 하는 얘기야. 민수는 어머니의 말이 이상했어요. 설마 정말 돈이 있으세요? 정숙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혜진이도 궁금해했어요. 아니야, 그냥 해본 소리야. 하지만 민수는 의심스러웠어요. 어머니가 가져온 보자기를 계속 소중히 지키는 것도 그렇고, 방금 말도 그렇고, 엄마, 그 보자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냥 엄마 물건들이야. 무슨 물건인데 그렇게 소중히 해요? 중요한 것들. 중요한 게 뭐예요? 민수가 계속 따져 물었어요. 정숙 할머니는 보자기를 더욱 꼭 안았어요. 그 안에는 5억 원의 통장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냥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야. 추억이요? 응, 너희 어릴 때 물건들. 민수는 완전히 믿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네 명이 함께 앉았어요. 지훈이가 밝게 말했어요. 할머니, 내일도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지훈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다 해줄게. 와, 좋아요. 혜진이도 웃었어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지훈이가 정말 좋아해요. 나도 지훈이가 좋아.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불편해 보였어요. 엄마, 내일까지는 집 구하셔야 해요. 왜 그렇게 급해? 혜진이 물었어요. 혜진 남편이 내일 출장에서 돌아와. 갑자기 시어머니가 계신다고 하면 당황할 거야. 설명하면 이해할 거야. 정말? 너 확신해? 혜진도 조금 불안했어요. 남편에게 아직 어머니가 돌아오신 걸 제대로 말하지 못했거든요. 정숙 할머니가 말했어요. 혜진아, 민수 말이 맞아. 엄마가 너무 부담 주고 있어. 어머니, 괜찮아. 엄마가 다른 곳 구할게. 하지만 돈이 어떻게든 해볼게. 정숙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내일, 내일은 진실을 말해야겠어. 그날 밤 정숙 할머니는 보자기를 열어봤어요. 여러 은행의 통장들이 들어 있었어요.
모두 합치면 5억 원이 넘는 돈이었죠. 이 돈을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진심으로 엄마를 그리워해서 받아들일까? 아니면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뀔까? 정숙 할머니는 내일의 반응이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어요. 22년간 준비한 마지막 시험이 드디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민수와 혜진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이 가족은 정말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22년 전 그날 밤처럼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혜진은 어머니의 빨래를 하려고 옷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제 입으셨던 옷을 세탁기에 넣으려다가 어머니가 소중히 간직하던 보자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 같으면 남의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겠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보자기가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그리고 딱딱한 게 여러 개 들어있는 것 같았죠. 어머니가 그렇게 소중히 하시는 게 뭘까? 혜진은 잠깐 망설였다가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열어봤어요. 혜진의 눈이 커졌어요. 보자기 안에는 여러 은행의 통장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총 7개 은행의 통장이었어요.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 하나를 펼쳐봤어요. 이게 뭐야? 잔액란에 적힌 숫자를 보고 혜진은 깜짝 놀랐어요. 8천만 원. 다른 통장을 열어보니 6천만 원. 또 다른 통장은 1억 2천만 원. 어머니, 이게 다 뭐야? 혜진은 급하게 모든 통장을 확인했어요. 대충 계산해봐도 5억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5억 원? 어머니가 5억 원을? 혜진은 믿을 수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원룸 보증금 5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5억 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진아, 나왔어. 민수였어요. 회사에 가기 전에 들른 거였죠. 오빠. 혜진이 급하게 민수를 불렀어요. 왜? 무슨 일이야? 이거 봐. 혜진이 통장들을 민수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 통장이야. 엄마 통장? 왜 이렇게 많아? 민수가 통장을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8천만 원, 6천만 원, 1억 2천만 원. 민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다 엄마 돈이라고? 그런 것 같아. 도대체 얼마야? 혜진이 계산기를 꺼내서 모든 금액을 더해봤어요. 5억 3천만 원이야. 5억? 민수가 소리쳤어요. 쉿! 어머니가 들어. 혜진이 민수를 조용히 시켰어요. 5억이 있으면서 왜 거지 행세를 한 거야? 모르겠어. 나도 방금 발견한 거야. 민수는 화가 났어요. 거지 차림으로 와서 우리한테 동정심 유발하고 알고 보니까 5억이 있었다고? 오빠 목소리 줄여. 이게 말이 돼? 돈이 이렇게 많으면서 왜 우리한테 와서 눈치 보게 만든 거야? 혜진도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니가 뭔가 이유가 있으실 거야. 무슨 이유? 우리를 시험한 거 아니야? 시험?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이유가 없어. 거지 행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한 거야. 민수의 말이 일리가 있어 보였어요. 그때 정숙 할머니가 욕실에서 나왔어요. 민수야, 언제 왔니? 엄마. 민수가 통장들을 들고 정숙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이게 뭐예요? 정숙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걸 어떻게가 아니라 이게 뭐냐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수야, 일단 앉아서 얘기하자. 혜진이 오빠를 말렸어요. 앉아서 얘기할 게 뭐 있어? 5억 원이 있으면서 거지 행세한 이유만 말하면 돼. 정숙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드디어 들킬 때가 온 거였죠.
어머니, 이 돈이 뭐예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게 어디서 난 돈이에요? 박 사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이요? 응. 민수가 비웃었어요. 유산이 5억 원씩이나 돼요? 대체 박 사장이 누구였길래? 건설회사를 했었어. 건설회사라. 그럼 돈이 많았겠네요. 민수의 목소리에 냉소가 섞였어요. 그럼 어머니는 22년 동안 부유하게 사신 거네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요? 5억 원이면 평생 놀고 먹을 돈 아니에요? 혜진도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럼 왜 거짓 차림으로 오신 거예요? 혜진아, 정말 궁금해요. 5억 원이 있으면서 왜 우리를 속이신 거예요? 정숙 할머니는 진실을 말할지 고민했어요.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아직 너희 거 아니야. 네. 이 돈은 엄마가 어떻게 쓸지 아직 정하지 않았어. 민수가 어이없어 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를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이라기보다는, 뭐라기보다는요? 너희들이 진심으로 엄마를 원하는지 보고 싶었어. 혜진이 충격받았어요. 진심으로 원하는지요? 응.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엄마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지. 민수가 화를 냈어요. 지금 뭔 소리예요? 우리를 실험 대상으로 본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22년 만에 나타나서 거지 행세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거 아니에요? 정숙 할머니는 부인할 수 없었어요.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거든요. 민수야, 엄마도 확인하고 싶었어. 뭘 확인하고 싶었는데요? 너희가 정말 엄마를 그리워했는지. 혜진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그리워하지 않은 것 같으세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22년 동안 매일 그리워했는데 그것도 모르세요? 혜진의 말에 정숙 할머니의 마음이 아팠어요. 혜진아, 어머니는 22년 동안 5억 원 가지고 편하게 사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민수도 감정이 격해졌어요. 우리는 어머니 없이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돈 많이 가지고 잘 사시면서 이제 와서 우리를 시험해요? 그런 게 아니야. 정숙 할머니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뭐예요? 분명히 말해주세요. 그때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할머니, 지훈이가 거실로 뛰어들어왔다가 어른들의 분위기를 보고 멈췄어요. 왜 다들 화나셨어요? 지훈아, 방에 가서 숙제해. 혜진이 아들을 돌려보냈어요. 할머니도 화나세요? 지훈이가 정숙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아니야, 지훈아. 할머니는 괜찮아. 정말요? 그럼 지훈이 말 잘 듣고 방에 가 있어. 지훈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다시 무거운 분위기가 됐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주세요. 우리를 왜 시험한 거예요? 정숙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죽을 때가 다가와서, 네, 당뇨 합병증이 심해졌어. 의사가 오래 못 산다고 했어. 혜진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응.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들을 보고 싶었어. 그럼 왜 진실을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너희가 정말 엄마를 원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민수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확인은 됐어요? 민수야, 이제 우리가 어떤지 아시겠어요? 만족하세요? 정숙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혜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그렇게 믿음직하지 못해 보였나요? 그런 게 아니야. 22년 동안 그리워한 것도 믿지 못하시고 이렇게 시험까지 하셔야 했나요? 정숙 할머니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진심을 확인하려던 시험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숙 할머니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5억 원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은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기 전에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계셨고 민수는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어요. 오빠, 우리 좀 얘기해. 무슨 얘기? 어머니 일 말이야. 민수와 혜진은 베란다로 나가서 조용히 대화했어요. 오빠, 어머니 말씀이 진짜일까? 정말 시한부야? 글쎄, 확인해 봐야겠지. 그런데 5억 원이라니. 정말 놀라워. 민수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사실 오늘 오후 내내 그 돈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혜진아, 응? 솔직히 말할게. 뭘? 나? 요즘 회사가 정말 어려워. 혜진이 걱정스럽게 오빠를 바라봤어요. 어려워? 얼마나? 빚이 3억 정도 돼. 3억? 혜진이 깜짝 놀랐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거래처들이 많이 망했어. 그래서 매출이 급격히 줄었지. 그럼 지금 상황이 파산 직전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오빠,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말해서 뭐해? 너도 살기 바쁜데. 혜진은 오빠의 상황을 처음 알았어요. 그럼 어머니 돈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그래. 민수가 인정했어요. 엄마가 5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마음이 복잡해져. 오빠, 나도 엄마를 그리워했어. 정말로.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민수가 말을 멈췄어요. 상황에서는 그 돈이 정말 필요해. 혜진은 오빠의 솔직한 말에 착잡했어요. 그럼 어머니를 받아들이는 건 돈 때문이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둘 다야. 엄마도 보고 싶고 돈도 필요하고 민수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22년간 그리워했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현실적으로 필요한 돈에 대한 욕구가 섞여 있었거든요. 오빠, 그럼 어떡하려고? 모르겠어. 일단 엄마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지. 그때 방에서 정숙 할머니가 나왔어요. 너희들 뭐하니? 어머니, 기분 좀 나아지셨어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미안해. 엄마가 너무 성급했나 봐. 정숙 할머니가 소파에 앉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 그 5억 원이 정확히 어디서 난 돈이에요? 민수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정숙 할머니는 잠깐 망설였다가 대답했어요. 박 사장님 유산이 3억, 그리고요? 아버지 사고 보상금 나머지가 2억 정도야. 아버지 보상금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혜진이 놀랐어요. 응, 박 사장님이 투자해줘서 불어난 거야. 민수가 계산해 봤어요. 그럼 22년 동안 그 돈으로 사신 거네요? 그런 셈이지. 편하게 사셨겠어요. 민수의 말에 약간의 비꼼이 섞여 있었어요. 편하지 않았어, 민수야. 5억 원 가지고 편하지 않았다고요? 돈이 많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야. 정숙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박 사장님 딸들과의 관계도 어려웠고 무엇보다 너희들 생각 때문에 괴로웠어. 그럼 왜 연락 안 하셨어요? 혜진이 물었어요. 처음엔 연락하려고 했어. 하지만 박 사장님과 그 딸들이 반대했어. 전처 자식들과 연락하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고. 민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럼 엄마는 새 가정을 선택하신 거네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우리보다 그들이 더 중요했던 거 아니에요? 정숙 할머니는 부인하고 싶었지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 역시 그렇군요. 민수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이제 와서요?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았어. 혜진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정숙 할머니가 망설였어요. 사실 아직 확실히 정하지 못했거든요.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 결정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어머니, 우선 엄마가 치료비로 쓸 돈을 빼고 치료비요? 응, 당뇨 치료에 돈이 많이 들어. 나머지는요? 민수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나머지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는 게 뭐예요? 엄마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민수가 이해했어요. 돈 때문에 받아들이느냐 그런 뜻이시죠? 그런 셈이지. 혜진이 화가 났어요. 어머니, 아직도 저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거야. 뭘 확인하고 싶으신데요? 진심을,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 민수는 속으로 복잡했어요. 어머니를 진심으로 그리워한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 돈이 절실하게 필요했거든요. 3억만 있으면 회사를 살릴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런 마음을 드러내면 어머니가 실망할 것 같았어요. 엄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엄마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엄마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지. 혜진이 답답해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보여드린 게 부족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아직도 확신이 안 서세요? 정숙 할머니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사실 혜진이는 처음부터 진심으로 자신을 받아들여 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민수는 아직 확신이 안 서. 네. 민수가 놀랐어요. 엄마를 진심으로 원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민수는 어머니가 자신의 속마음을 어느 정도 눈치챘다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 저는 솔직히 말해줘, 민수야. 뭐요? 엄마가 돈이 없었어도 받아들였을까? 민수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사실 돈이 없었다면 훨씬 냉정했을 거였거든요. 그건 정직하게 말해줘. 잘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은 복잡해요.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를 그리워한 마음도 있고 현실적인 필요도 있고 현실적인 필요? 회사가 어려워요. 민수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숙 할머니는 아들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실망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도 됐거든요. 얼마나 어려운데? 3억 정도 빚이 있어요. 3억? 정숙 할머니가 생각에 잠겼어요. 혜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오빠 도와주시면 안 돼요? 혜진아, 민수가 부끄러워했어요. 뭐가 부끄러워? 어머니인데 도움 청할 수도 있지. 정숙 할머니가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야, 엄마가 도와주면 고마울까? 그야, 고맙죠. 그럼 그 후에는? 그 후에는요? 엄마와 어떻게 지낼 거야? 민수는 어머니의 질문을 이해했어요. 돈을 받은 후에도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실 건지 묻고 있는 거였죠. 엄마, 저는 솔직히 말해줘. 민수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돈을 받은 후에도
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실 자신이 없었어요. 22년간의 원망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아직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네. 네. 정숙 할머니는 아들의 솔직함에 오히려 안도했어요. 거짓말로 좋은 말만 하는 것보다는 나았거든요. 그럼 조금 더 시간을 가져보자. 시간을요? 응. 서로 마음을 정할 시간을. 혜진이 걱정했어요. 어머니, 그럼 언제까지요? 며칠만. 며칠만 더 지켜보자. 정숙 할머니는 최종 결정을 내릴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과연 이 가족은 진짜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5억 원의 행방은 어떻게 될까요? 복잡하게 얽힌 감정과 이해관계 속에서 진실한 가족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3일 후 정숙 할머니는 혜진, 민수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지훈이는 학교에 간 상태였고 세 사람만의 진지한 대화 시간이었죠. 정숙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에게 고백할 게 있어. 고백이요? 혜진이 궁금해했어요. 사실 엄마가 여기 온 것도 거짓 차림을 한 것도 모든 게 계획이었어. 민수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계획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너희들을 시험한 거야. 시험을? 정숙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22년 전에 엄마가 떠날 때 정말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그게 핑계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 어머니,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어. 혜진이 어리둥절했어요. 확인이요? 어떤 확인을? 엄마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너희가 받아들여 줄지. 그리고 돈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어떻게 반응할지. 민수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뭔 소리예요? 우리를 실험용 쥐 취급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22년 만에 나타나서 연극하신 거 아니에요? 정숙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확신이 필요했어. 무슨 확신이요? 너희가 정말 엄마를 원하는지. 혜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22년 동안 그리워한 게 부족해요?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아직도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정숙 할머니는 더 깊은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사실, 엄마가 여기 오기 전에 이미 다 알아봤어. 뭘 알아보셨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지. 몇 달 동안 지켜봤어. 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지켜봤다고요? 응.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사설 탐정을? 혜진이가 어떤 엄마인지, 민수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다 알아봤어. 혜진이 충격받았어요. 그럼 저희 일상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 혜진이가 아이들 잘 키우고 있다는 것도, 민수가 사업 때문에 어려워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 민수가 분노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를 몰래 감시하신 거예요? 감시가 아니라 확인하고 싶었어. 뭘 확인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엄마 없이도 잘 자랐는지. 정숙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떠난 게 너희한테 상처만 준 건 아니었는지. 혜진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책감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 22년 동안 너희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어. 그럼 왜 진작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용기가 없었어. 너희가 엄마를 용서해 줄지. 민수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시험을 하신 거네요. 맞아. 결과는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정숙 할머니가 민수를 바라봤어요. 솔직히 복잡해. 복잡하다고요? 혜진이는
정말 진심으로 엄마를 받아들여 준 것 같아. 혜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당연하죠. 어머니니까요. 고마워, 혜진아. 하지만 민수를 보는 정숙 할머니의 표정은 달랐어요. 민수는 아직 확신이 안 서. 저요? 응, 너는 엄마와 돈 둘 다 원하는 것 같아. 민수가 변명하려 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야, 맞아. 엄마가 다 봤어. 정숙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돈 이야기할 때와 엄마 이야기할 때 눈빛이 달라. 그건 솔직히 말해줘, 민수야. 엄마가 돈이 없었다면? 민수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은? 지금은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엄마도 그리웠고, 돈도 필요하고, 정숙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역시 그렇구나. 엄마, 괜찮아.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숙 할머니가 잠깐 생각한 후 말했어요. 엄마가 최종 결정을 내릴게. 결정이요? 이 돈을 어떻게 할지. 민수가 긴장했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혜진이한테는 3억을 줄 거야. 3억을? 혜진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그렇게 많이는. 괜찮아. 혜진이가 받을 자격이 있어. 저는 그런 큰 돈 필요 없어요. 아니야. 지훈이 교육비, 혜진이 노후 자금. 필요한 돈이야.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그때 민수가 물었어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숙 할머니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야. 네. 민수가 충격받았어요. 왜요? 저도 아들인데. 내가 원한 건 엄마가 아니라 돈이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엄마가 다 느꼈어. 민수가 당황했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미 결정했어. 그럼 제 회사는 어떻게 해요? 망하라는 거예요? 정숙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22년 전에 엄마 없이도 살아남았잖아.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거야. 엄마, 그리고 나머지 2억은 사회에 기부할 거야. 혜진이 놀랐어요. 기부요? 응. 가족 없는 할머니들을 위해서. 민수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응. 이게 엄마의 최종 결정이야. 민수는 마지막으로 애원해 봤어요. 엄마, 저도 정말 엄마가 그리웠어요. 돈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럼 증명해봐. 어떻게요? 돈 없어도 엄마를 모실 수 있다고 증명해봐.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돈 없이 어머니를 모실 자신이 없었거든요. 엄마,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안 돼. 엄마 시간이 얼마 없어. 시간이 없다니요? 병원에서 6개월이라고 했어. 혜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응. 그래서 서둘러야 해. 정숙 할머니가 일어났어요. 내일,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유언장을 쓸 거야. 어머니, 혜진이는 3억, 나머지는 기부. 이게 엄마의 마지막 결정이야.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저에게는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정숙 할머니가 잠깐 망설였다가 말했어요. 하나의 기회는 줄게. 어떤 기회요? 돈 없는 엄마를 1년 동안 진심으로 모셔봐. 그럼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1년을? 응.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냥 엄마이기 때문에. 민수는 고민에 빠졌어요. 1년 동안 아무 대가 없이 어머니를 모신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할래?
정숙 할머니가 물었어요. 민수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이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22년 만의 재회가 이런 시험으로 끝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입을 열었어요. 엄마, 1년은 너무 길어요. 너무 길다고? 네. 제 회사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숙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회사가 엄마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직원들도 있고 가족도 먹여 살려야 하고. 그래서 돈 없이 1년을 버티기는 어려워요. 정숙 할머니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결국 돈이 우선이구나.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엄마도 그리웠어요. 정말로. 하지만 돈이 더 중요하지? 민수는 부인할 수 없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숙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민수 선택을 존중할게. 엄마. 하지만 엄마 결정도 바뀌지 않아. 정숙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그러면 제 회사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엄마. 민수가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22년 동안 엄마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세요? 차갑게 대한다고? 네. 저도 엄마 아들인데 왜 혜진이만 편애하세요? 혜진이 오빠를 말렸어요. 오빠, 그런 말 하지 마. 왜? 사실이잖아. 혜진이는 3억 주고 나는 아무것도 안 준다며? 정숙 할머니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편애가 아니야. 진심의 차이야. 진심의 차이요? 혜진이는 처음부터 돈에 관심 없이 엄마를 받아들였어. 하지만 너는, 저는 뭐요? 돈을 알고 나서 태도가 바뀌었어. 민수가 할 말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럼 정말 저에게는 한 푼도 안 주실 거예요? 응. 그럼 엄마와 저는 이제 끝인 거네요. 정숙 할머니의 마음이 아팠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 민수가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알겠어요. 그럼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오빠. 혜진이 오빠를 붙잡으려 했어요. 나도 혜진아. 나는 엄마한테 필요 없는 존재니까. 그런 게 아니야. 정숙 할머니가 말했어요. 민수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 민수가 문 앞에서 멈췄어요. 정말 돈 없는 엄마는 필요 없어? 민수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머니보다 돈이 더 필요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런가? 네. 민수가 문을 열려는 순간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아빠, 어디 가세요? 지훈아. 민수가 조카를 바라봤어요. 아빠, 할머니랑 싸우셨어요? 싸운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달라서. 생각이 달라도 가족이잖아요. 지훈이의 순수한 말에 민수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아파서 얼마 못 사신다며요. 그럼 같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훈이 말이 맞아. 혜진이 오빠를 바라봤어요. 오빠, 다시 생각해봐.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혜진아, 어머니가 정말 시한부시야. 마지막인지도 모르는데. 민수가 망설였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미안해. 나는 못하겠어. 민수가 결국 집을 나갔어요. 혜진이 뒤따라가며 소리쳤어요. 오빠, 오빠.
하지만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정숙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지훈아. 아빠가 왜 그런 거예요? 아빠도 어려운 일이 있으시나 봐. 혜진이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오빠가 너무했어요. 아니야. 민수 입장도 이해해. 하지만 사람은 각자 선택하며 사는 거야. 민수는 자기 선택을 한 거고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이제 정말 오빠와는 끝인 거예요? 모르겠어. 민수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마음을 바꾼다면요?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정숙 할머니가 지훈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지훈이가 있어서 다행이야. 저요? 응. 지훈이가 할머니를 위로해 주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계속 우리랑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럴까? 네. 할머니가 계시면 엄마도 기뻐하시고 저도 좋아요. 혜진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저희랑 계속 사시는 거죠? 그럼 혜진이가 원한다면 당연히 원해요. 고마워, 혜진아.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민수가 없는 식탁이 조금 허전했지만 그래도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할머니, 내일은 뭐 하실 거예요? 지훈이가 물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해. 변호사 사무실이요? 응, 중요한 일이 있어서. 혜진이 걱정스러워했어요. 어머니, 정말 3억이나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너무 많아요. 1억만 있어도 안 돼. 혜진이가 받을 자격이 있어. 하지만 오빠 생각하면 민수는 자기가 선택한 거야. 신경 쓰지 마. 정숙 할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진심으로 자신을 받아들인 혜진에게는 보답하고 돈만 원했던 민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기로 말이에요. 그날 밤 정숙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2년 만에 돌아와서 한 자식은 얻고 한 자식은 잃었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혜진과 지훈이가 자신의 진짜 가족이었어요. 민수는 언젠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정숙 할머니의 마지막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씁쓸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 수 있어서 다행이기도 했죠. 과연 민수는 정말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6개월 후 2022년 여름 혜진의 집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정숙 할머니가 지훈이와 함께 레고 블록으로 큰 성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건 여기 놓는 거예요. 그래, 지훈이가 더 잘하네. 정숙 할머니의 건강은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들도 놀랄 정도였죠. 가족과 함께 계시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든 것 같아요. 당뇨 수치도 많이 개선됐고요. 혜진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오신 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훈이도 더 밝아졌고 혜진이 자신도 마음이 편해졌죠. 무엇보다 어머니가 계시니까 외롭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녁 준비됐어요. 그래, 금방 갈게. 정숙 할머니가 지훈이에게 말했어요. 지훈아, 할머니 손잡고 가자. 네. 저녁 식탁에는 3명이 둘러앉았어요. 민수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죠. 할머니, 오늘 병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 정말요? 다행이다. 지훈이가 기뻐했어요. 그럼 할머니가 계속 우리랑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훈이가 대학생 될 때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와,
좋아요. 혜진도 안도했어요. 어머니의 건강이 좋아진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거든요. 어머니, 그런데 오빠는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모르겠어. 연락이 없으니까. 사실 정숙 할머니도 민수가 궁금했어요. 하지만 먼저 연락하고 싶지는 않았죠. 혹시 후회되지 않으세요? 뭐가? 오빠한테 너무 냉정하게 대한 것. 정숙 할머니가 잠깐 생각했어요. 때로는 후회될 때도 있어. 하지만, 하지만요. 진실을 알 수 있어서 다행이기도 해. 진실이요? 누가 진짜 엄마를 원하는지, 누가 진짜 가족인지. 혜진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진짜 가족이에요. 고마워, 혜진아.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혜진이 문 쪽으로 가려다가 멈췄어요. 현관문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혜진아, 나야, 민수야. 세 사람이 모두 놀랐어요. 6개월 만에 민수가 찾아온 거였어요. 오빠, 혜진이 문을 열었어요. 민수가 서 있었는데 6개월 전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어요. 오빠, 어떻게, 혜진아, 엄마 계시지? 계셔. 하지만, 한 번만, 한 번만 봬도 될까?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혜진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정숙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와. 민수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에서 정숙 할머니와 마주쳤을 때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엄마, 왔구나. 네. 민수가 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6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민수의 얼굴에는 피로와 후회가 섞여 있었거든요. 민수야, 어떻게 지냈니? 그냥 살았어요. 회사는 망했어요. 정숙 할머니가 놀랐어요. 망했다고? 네. 결국 파산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럼 지금은 다른 회사에 취직했어요. 월급쟁이로. 혜진이 안쓰러워했어요. 오빠, 많이 힘들었겠어. 응, 정말 힘들었어. 민수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그동안 엄마 말씀 많이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말씀. 정숙 할머니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해 못했어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회사 망하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깨달았어요. 뭘? 돈을 잃어도 가족은 잃으면 안 되는구나. 정숙 할머니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민수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6개월 전에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때 넌 선택을 한 거야.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민수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다시 기회를 주세요. 민수야, 이번에는 정말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정숙 할머니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6개월 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절실함이 느껴졌거든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증명할 수 있어? 어떻게든 증명해 드릴게요. 정숙 할머니가 잠깐 생각했어요. 그럼,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든 들어드릴게요. 1년 동안 정말로 돈 없는 엄마를 모셔봐. 네, 엄마한테는 이미 3억이 없어. 혜진이한테 다 줬거든. 민수가 놀랐어요. 정말 다 주셨어요? 응. 그리고 나머지는 기부했어. 그럼 엄마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 민수는 잠깐 충격을 받았지만
곧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정말? 네. 엄마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정숙 할머니가 아들의 눈을 바라봤어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럼 다시 시작해볼까? 정말요? 응.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민수가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지훈이가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와, 아빠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혜진도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정말 다행이다. 그날 저녁 4명이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6개월 만에 완성된 가족 식탁이었죠. 민수야. 네, 엄마. 앞으로 힘들어도 참을 수 있겠어? 네. 이번에는 꼭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혜진이한테 고마워해야 해. 왜요? 혜진이가 계속 오빠 걱정했거든. 민수가 혜진이를 바라봤어요. 혜진아, 고마워. 뭘, 가족인데. 그렇게 이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22년간의 이별과 6개월간의 시험을 거쳐서 말이에요. 창밖으로는 여름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따뜻한 노을이 가족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할머니, 지훈이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다 모였네요. 그렇지? 앞으로 계속 함께 있을 거죠? 정숙 할머니가 손자를 안으며 말했어요. 그럼 할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함께 있을 거야. 좋아요. 그날 밤 정숙 할머니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2년 전에 떠날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진짜 가족을 찾았구나. 돈으로 시작된 시험이었지만 끝은 사랑이었어요. 진짜 가족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모두가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거짓 차림으로 나타난 어머니의 진짜 목적은 돈이 아니라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족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이야기였어요. 때로는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프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길인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